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단원을 학습하고 있는데요. 총 4차 시 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다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 81쪽에서 83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해당하는 단원의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역사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광복 후 한반도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탄생하게 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6.25 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 상황과 그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오늘 학습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공부를 해 보았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우리나라는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었고 194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 국내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격렬해지게 되고 서울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는 큰 성과 없이 결렬되게 됩니다. 이후 여러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유엔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방북을 거부하였고 결국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결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분단이 점차 현실화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협상을 제의하게 되고 평양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는 등 여러 노력을 해보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과 북의 대결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정권은 소련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소련이 북한군에 군사 고문을 파견하고 탱크와 전차 등 무기를 원조한 것이죠. 또한 1949년이 되면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군에 편입되어 북한군의 규모와 전투력이 향상된 것이었죠. 한편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였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1950년 기준의 미군의 새로운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해도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북한과 소련군은 이제 마음 놓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먼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38도선 이남으로 무력 침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배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군은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아 당시 우리 남한군보다 전력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3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남하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그리고 다시 대구로, 또 다시 부산으로 계속 이동하여 피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곳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소식이 전해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수도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북진 통일이 눈앞에 있었던 찰나에 이번에는 중국군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병력으로 북한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볼까요? 중국군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우리 국군과 유엔군에 불리해져 북한군과 중국군은 다시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1년 1월 4일이어서 일사후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가해 서울을 재탈환하고 이후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는데요. 전쟁 포로 교환 방법과 휴전선의 위치 선정 방식을 놓고 2년여 동안 지루한 회담이 계속되었습니다. 휴전회담 기간 중 양측은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양측은 휴전협정에 합의하여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역사를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6.25 전쟁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 났나봐요. 꼭두 새벽에 일은 무슨 일? 이 소리 안 들려요?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니까요. 정말 전쟁 난 거 아니야? 아유, 어떡해요? 뭐 괜찮겠지.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겠어? 거기 전술은 어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탱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여기 임시수용소에서 지내니 몸이 낫지를 않는군.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국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물 좀 구해 올게요. 오늘은 또 얼마나 줄을 서야 할지. 당신이 고생이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네,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이번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눈 동족 상잔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에 나타난 최대의 국제전쟁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전쟁에서 남한 측 군인의 사망 및 부상자는 60만 명에 이르르며 민간인 사망 부상자도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3년간의 전쟁으로 대부분의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각지에서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코와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남과 북은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졌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분단이 고착화되어 통일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학습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로는 페이지 81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해당하는 부분, 6.25 전쟁에 해당하는 부분을 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의 배경.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과 북의 대결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정권은 소련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군에 편입되었다. 자, 이로써 북한군의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었다고 했었잖아요. 한편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였고 이듬해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이것을 에치슨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옆에 그림자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에치슨 선언에 따르면 이 에치슨 라인인데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 타이완이 제외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은 여기 82페이지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우리 남한을 38도선을 기습 남침을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북한군은 이 남침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우리 수도인 서울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수도인 서울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쭉쭉쭉 밀리다가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유엔군 최후 방어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을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낙동강 방어선. 우리가 여기까지 북한군에 의해서 밀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을 함으로써 우리가 북으로 다시 북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반격의 서막을 알렸던 계기가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였던 이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1950년 9월달이 되겠고요.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하고 9월 28일 우리 수도인 서울을 회복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북쪽으로 진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도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격하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번엔 자, 여기까지. 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최대 북진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진격을 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자, 누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나요? 중국군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중국군이 우리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던 유엔군과 국군은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우리가 전선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쭉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흥남 철수작전. 자, 이곳 지금 북한 땅인데 흥남이라는 큰 부두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군의 대공세로 함경남도 일대에 고립된 국군과 유엔군 10만 5천여 명과 민간인 9만 1천여 명이 200여 척의 함선으로 이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우리 남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밀렸다가 우리 서울까지 밀리게 되죠. 일사후퇴. 서울까지 밀리게 됐다가 다시 한번 전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휴전회담을 진행을 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만 3년 만에 전쟁이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의 대표가 모여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3페이지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에 나타난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다. 전쟁에서 남한 측 군인의 사망 또는 부상자는 60만여 명에 이르며 민간인 사망, 부상자도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측의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남북한 전체 인구 6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500만 명. 여러분, 이 5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남북 양쪽에서는 대부분의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도 전쟁의 피해로 오랫동안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또한 남북 각지에서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과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남과 북은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졌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분단이 고착화되어 통일의 가능성이 한층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교과서의 서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6.25 전쟁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통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빈칸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학습했던 학습 주제는 6.25 전쟁이 되겠고요. 먼저 6.25 전쟁의 배경부터 다시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남북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남한 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미국에서 1950년 1월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소련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을 하게 되고 중국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군에 편입되게 되면서 북한군의 전력은 한층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전개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우리 수도인 서울이 함락당하였고 쭉쭉 밀리게 되어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 국제연합군이 이 전쟁을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국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다시 우리 수도 서울을 회복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북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진 통일이 눈앞에 있었는데 중국군이 다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전선을 다시 후퇴해서 서울이 재함락당하게 되고 이것을 일사후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이 이루어지다가 2년간의 치열한 휴전회담 끝에 결국 이승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3년 7월 27일이 되겠고요. 이 만 3년 동안의 이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가 6.25 전쟁, 한국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참혹했던 전쟁의 결과는
많은 인적 물리적 피해와 분단의 고착화 및 남북한 권력의 독재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총 3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단원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총 복습하는 총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역사 수업을 해주셔서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